100% 번호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제가 100%라고 장담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어차피 공통적으로 관련된 걸 물어본다고 하기 때문에, 즉 명분이에요. 명분이 두껍고 그것을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데 번호를 좀 주는 건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이 되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나? 나 엄마한테 물어보고 알려줘야 되는데 Nope. 우리 엄마가 여자친구 하지 말라 그랬거든 하면은 그냥 걸러버리세요. 이런 사람한테는 정말 시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놓고 티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썸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오늘 주제는 조금 색다른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하지만 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까지 같이 공감해줄 수 있는 내용은 또 아닐까 생각해요. 학생분들이라면 교내연애나 원내연애가 금지되는 상황, 혹은 직장인분들이라면 사내연애가 되실 것 같고요. 그것도 아니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티내지 않고 관계를 이어나가시길 원하시는 분들까지 맞나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이라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만약에 그렇게 대시를 받으셨다면 100% 그린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시작할까요? 오늘은요,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주제대로의 상황이라면 학교에서든 회사에서든 이성끼리의 사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것 자체가 딱 눈에 띄는 행동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학원이라면 남자와 여자가 완벽히 분리돼서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딱 분위기가 잡혀서 공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던가, 그리고 그게 아니라 사내라면은 업무 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목을 받는다든지 눈치가 보이는 문화가 아닐까 싶어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게 다 대놓고 티를 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가장 먼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가 나한테 어느 정도 관심이 있구나를 인식시켜주는 게 첫 번째예요. 눈을 자주 마주친다든지 자주 의식을 한다든지 눈을 마주쳤을 때 지그시 웃는 방법이 있겠네요. 근데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웃는 건 못하겠어요 하시면은 최소 눈이 마주쳤을 때 휙 피해버리는, 뭐랄까, 부끄러워하는 것까지도 티를 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럼 상대방으로 하여금 얘가 나한테 관심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정말 마지막 일생일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만 살고 내일은 죽는 것처럼 눈 딱 한 번 감고 용기를 내셔야 돼요. 회사라면 어차피 부서별로 팀별로 전화번호나 카톡 등은 알고 계실 테니까 잠깐 뒤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학교나 학원 같은 경우, 즉 번호를 모르는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합당한 이유를 통해서 다가가셔야 돼요. 그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라면요, 복도에서든 방과 후든 마주치는 기회가 분명 한 번은 올 거예요. 그러면 이때 딱 용기를 내주셔야 돼요. 안녕, 나 혹시 학원에서 우리 시험 때문에 나 물어볼 거 있는데 좀 물어봐도 돼? 네, 상대방이라면 분명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같이 공부 때문에 물어본다는데 응, 안 돼, 꺼져 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데? 라는 반응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은 나 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 지금 물어보기는 좀 그래서 하면은 100% 번호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제가 100%라고 장담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어차피 공통적으로 관련된 걸 물어본다고 하기 때문에, 즉 명분이에요. 명분이 두껍고 그것을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데 번호를 좀 주는 건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이 되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번호를 안 줬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거나 썸녀나 썸남이 있기 때문에라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잠깐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 나 엄마한테 물어보고 알려줘야 되는데 Nope. 우리 엄마가 여자친구 하지 말라 그랬거든 하면은 그냥 걸러버리세요. 이런 사람한테는 정말 시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왜 이렇게 다짜고짜 번호를 물어보라 했냐, 이야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오늘 주제에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상황 자체가 대놓고 티내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티를 내거나 표현을 하는 건 정말 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티낼 수 없는 상황을 티낼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학원이나 학교, 회사라는 공간에서는 티를 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밖이나 온라인이라면 티를 낼 수도 있고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번호까지 받으셨다면요, 처음부터 계속 연락을 이어가고 카톡을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그 사람과 만나서는 굉장히 어색한데 카톡만 주구장창 그렇게 이어진다? 그거는 좀 웃긴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번호 딴 날에는 직장인분이시라면 지금부터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학생분이시라면 처음에는 공부 관련된 이야기, 직장인분이시라면 부하 직원이냐 상사 직원이냐에 따라서 질문이 이렇게 나뉠 것 같아요. 안녕? 실은 나 너 수업 시간에 몇 번 봤었거든. 근데 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집중도 잘하는 것 같아서. 너는 막 집중도 안 되고 공부하기 싫으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대리님. 갑자기 연락해서 놀라셨죠? 그 부서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땡땡땡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데 다짜고짜 팀장님께 연락드리긴 뭐해서요. 라고 여쭤보면은 명쾌히 대답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자, 포인트는 이런 느낌이에요. 공적인 일을 끌고 와서 부담감을 주지 않는 것이요. 그렇게 물어보면 짧게는 3-4번 왔다 갔다 혹은 길게는 7번에서 8번 정도 톡을 하고 나면은 답이 끊길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은 그 정도로 충분해요. 아, 근데 마지막 멘트는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고마워. 앞으로 우리 인사나 하고 지내자. 아, 그렇군요.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에는 제가 도움드릴 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봬요. 자, 여기까지 오면은 잠깐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딱 이 느낌이에요. 이게 뭐지? 나한테 관심 있나? 좋아하나? 아무튼 뭐 좋은 쪽인 건 확실한 것 같네. 그리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도 할 거예요. 아, 하지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 자체가 대놓고 티를 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원이라면 학원, 학교라면 학교, 직장이라면 직장처럼 그와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구체적으로 고민을 털어놓지 못할 거예요. 뭐 여러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친구나 유튜버에게 여자가 호감이 있을 때 하는 행동 하면서 찾아보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그 사람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신다면요, 또한 그 띵남 혹은 띵녀가 여러분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는 정말 쉬워요. 그렇게 고민을 털어놓든 유튜버를 찾아보든 어느 누구든 그거는 호감이다, 100% 빼박이다 라고 말을 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 톡을 끝낸 뒤로 3일에서 5일 뒤에 혹은 늦어도 일주일 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핑계를 만들어서 연락을 해야 돼요. 그 핑계는 여러분과 띵남 혹은 띵녀가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학원이나 학교라면은 안녕, 뭐해? 오늘 국어 시간 수업 완전 어려웠지. 나만 그랬나? 혹시 그래서 그런데 나 혹시 정리한 거 좀 보여줄 수 있어? 그리고 회사라면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저 부탁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다음 주까지 저희 팀 보고서 올려야 되는데 팀장님이 한 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어서요.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하면서 이렇게 톡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는 톡을 좀 이어나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는 뭐 5번 내외로 끝났겠지만 오늘은 길면 길수록 좋아요. 하지만 연락이라는 게 단 한 명만 노력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톡을 무슨 수로 잘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카톡 연락 이어가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 얘기, 공부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까지 주제를 확장시켜 나가다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친해졌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뭐 그러다가 음식 얘기도 꺼내면서 아, 진짜 너무 고마워. 나중에 내가 밥 한번 살게. 내가 너한테 너무 받은 게 많아서 꼭 보답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은 애프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포인트는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상황 자체가 대놓고 티내기 힘든 상황이니까 학원이나 학교, 회사 밖에서 친해지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만나서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카톡을 쭉 이어나가도 어색하지 않은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즉, 썸을 타기 시작하는 거겠죠? 오늘은 조금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내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졌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꼭 일생일 때의 기회인 것처럼, 꼭 일생일 때의 마지막인 것처럼 단 한 번의 대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꼭 기억해주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떡이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갖고 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유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